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우리가 오가를 통해서 한국의 다양한 기념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듣기와 읽기를 연습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는 내일도 아주 특별한 날인데요. 무슨 날인지 알아요? 네, 바로 음력으로 1월 1일, 새해 첫날입니다. 음력 설날을 가족, 친척들과 함께 보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가는데요. 선생님도 빨리 이 영상을 만들고 고향에 가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할게요. 듣기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새로운 어휘와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단어를 읽을 때 뜻을 모르면 아래 영어 자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글 창제, 푸짐하다, 사랑하다, 오해하다, 아무튼, 발견하다, 기념하다, 한자, 훈민정음, 반포하다, 나라를 위하다, 목숨을 바치다, 묵념을 하다, 굽기, 달다, 겹치다, 삼겹살, 친하다, 숫자, 담다, 길쭉하다, 의미. 자, 그럼 듣기 문제를 풀어볼게요.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수진 씨, 꽃 받으세요. 어머, 왜 저에게 꽃을 선물하세요? 혹시 뭐요? 아니, 빨간 장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라서요. 오늘이 여성의 날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날에 꽃을 선물해요. 수진 씨가 여자라서 주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에이, 아무튼 고마워요. 잘 들었어요? 수진 씨가 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대화 내용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진 씨, 꽃 받으세요. 어머, 왜 저에게 꽃을 선물하세요? 혹시 뭐요? 아니, 빨간 장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라서요. 아, 제가 다 부끄러운데요. 수진 씨가 지금 오해하고 있죠? 오늘이 여성의 날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날에 꽃을 선물해요. 수진 씨가 여자라서 주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에이, 아무튼 고마워요. 자, 그럼 1번. 오늘은 여성의 날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꽃을 선물했어요. 2번. 남자는 여자를 좋아한다. 아니에요. 수진 씨가 오해한 거예요. 3번. 여자는 남자에게 꽃을 받았다. 맞습니다. 여기 여성의 날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여성의 날을 기념하나요? 선생님이 여성의 날의 유래를 보여주는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같이 볼게요. 혹시 인권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해. 인간답게 살 권리가 바로 인권인 거지. 매년 3월 8일, 이 인권과 무척 관련이 깊은 기념일이 있는데 궁금하지 않니? 이날은 바로 여성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세계 여성의 날이야. 약 110년 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은 먼지투성이인 공장에서 하루에 12시간에서
많게는 18시간까지 일해야 했어.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으며 말이야. 심지어 여성에겐 투표할 권리조차 없던 때였지. 그러던 어느 날 미국의 한 작업장에서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화재로 숨지게 돼. 이에 분노한 여성들은 결국 1908년 3월 8일 자신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시위하기 시작했어. 죽임을 당하거나 감옥에 가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지. 덕분에 많은 나라에서 여성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국제기구인 유엔에서 미국에서 있었던 시위를 기리며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정하게 된 거야. 네, 아주 뜻깊은 날이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번. 2번도 잘 듣고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2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마크 씨, 콜럼버스 데이가 뭐예요? 모르셨어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10월 둘째 주 월요일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콜럼버스 데이는 미국의 역사가 시작된 날이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한국에도 비슷한 날이 있어요? 그럼요. 10월 3일 개천절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잘 들었어요? 이번에도 대화를 보면서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크 씨, 콜럼버스 데이가 뭐예요? 모르셨어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10월 둘째 주 월요일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콜럼버스 데이는 미국의 역사가 시작된 날이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한국에도 비슷한 날이 있어요? 그럼요. 10월 3일 개천절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1번. 콜럼버스 데이는 10월 3일이다. 10월 3일은 한국의 개천절이에요. 콜럼버스 데이는 10월 둘째 주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1번은 틀렸네요. 2번. 콜럼버스 데이는 개천절과 비슷한 날이다. 맞지요? 여기에 한국에도 비슷한 날이 있어요? 이렇게 남자가 물어보니까 여자가 그럼요. 10월 3일 개천절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3번. 콜럼버스 데이는 콜럼버스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맞아요? 아니요. 여기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3번은 틀렸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3번. 3번은 한국의 기념일 중 하나인 한글날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3번. 다음은 한글날에 대한 소개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여러분은 한글날이 왜 10월 9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드셨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국에는 말은 있었지만 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중국 글자인 한자를 사용해서 글을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자는 배우기가 어려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글을 읽거나 쓰지 못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런 사실을 알고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한글을 처음 만들었을 때에는 훈민정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이 바로 1446년 10월 9일입니다. 잘 들었어요?
대화를 보면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한글날이 왜 10월 9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드셨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국에는 말은 있었지만 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중국 글자인 한자를 사용해서 글을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자는 배우기가 어려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글을 읽거나 쓰지 못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런 사실을 알고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한글을 처음 만들었을 때에는 훈민정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이 바로 1446년 10월 9일입니다. 1번 문제를 볼게요. 한글날은 왜 10월 9일일까요? 네, 여기에서 읽은 것처럼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이 10월 9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10월 9일을 한글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2번,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1번,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국에는 말과 글자가 없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한국에 말은 있었지만 글자가 없었습니다. 말과 글자가 모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번, 옛날에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한자를 읽고 쓸 수 있었다. 아니요, 대부분 사람들은 글을 읽거나 쓰지 못했습니다. 틀렸습니다. 3번, 훈민정음은 한글의 첫 번째 이름이다. 네, 한글을 처음 만들었을 때 훈민정음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모두 맞았어요? 그럼 이제 읽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읽고 쓰기. 1번, 다음을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여기 현충일에 대한 글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먼저 읽어볼게요. 한국에서 6월 6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념하는 현충일이다. 이날 많은 사람들이 국립묘지에 모여서 기념식을 한다. 기념식에서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생각하며 묵념을 하고 묘지에 꽃을 바치기도 한다. 또한 현충일에는 집집마다 국기를 개항하는데 다른 기념일과는 다르게 목숨을 잃은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 평소보다 조금 낮게 국기를 단다. 네, 여기 써 있는 대로 경축일이나 평일에는 이렇게 태극기를 높이 개항하는데 현충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국기를 평소보다 조금 낮게 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기를 낮게 다는 것을 조기를 개항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현충일에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묵념을 할까요? 어디에 묵념이 있었죠? 여기. 기념식에서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생각하며 묵념을 하고 묘지에 꽃을 바치기도 한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위해 묵념을 합니다. 다음 2번, 읽은 내용과 같으면 동그라미,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1번, 현충일은 6월 6일이다. 맞아요? 틀려요? 네, 맞습니다. 2번, 현충일 기념식은 국립묘지에서 한다. 맞아요? 네,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국립묘지에 모여서 기념식을 한다. 맞습니다. 3번, 현충일에는 평소보다 높게 국기를 개항한다. 아니지요? 선생님이 조금 전에 보여준 것처럼 평소보다 조금 낮게 국기를 개항합니다. 이제 2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2번,
다음은 기념일 행사 광고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20살, 서울을 만나다. 올해 성년을 맞은 20살 청년을 성년의 날 서울시청에 초대합니다. 서울시장과 자유롭고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시청 탐방까지 지금 곧 신청하세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올해 성년을 맞은 청년 15명. 모집 방법, 이메일, 선착순 접수. 빨리 오는 사람 순서대로 접수를 받는다는 뜻이죠. 모집 마감 5월 7일 월요일 낮 12시까지. 어디에 문의할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여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1번, 어떤 기념일 행사일까요? 네, 올해 20살을 맞은 성년을 위한 성년의 날 행사이죠. 다음 2번,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1번, 행사는 5월 7일에 시청에서 진행된다. 맞아요? 아니요. 모집 마감일이 5월 7일입니다. 2번, 행사에 참여하면 서울시장을 만날 수 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성년의 날 서울시청을 방문하면 서울시장과 자유롭고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3번, 참가 신청을 하려면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해야 한다. 맞아요? 아니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해서 문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참가 신청은 이메일을 통해 선착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맞았어요?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과제, 여러분 나라에는 어떤 기념일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의 기념일을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2023년 음력 설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아직까지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